안녕하세요. 퀴트리너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2019년 9월 14일에 썼네요. 네, 요 이야기를 한번 추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다들 날씨 추워지시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고 뭐고 아주 변동성이 많은 환경에서 또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이 사이클에 따라서 겨울방학을 준비하고 또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도 생기고 새로운 학생들도 받고 기말고사를 마무리하고 하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시간의 시퀀스대로 흘러가는 그 변화의 시간이 왔습니다. 왜 오늘 갑자기 열등감 얘기를 하냐? 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또 이제 제가 이제 만나는 선생님들 중에서 좀 친해진 분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열등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강사로서 처음 발아디뎠을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변의 모든 선생님들한테 열등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처음 내 오늘 수업 어떻게 하지? 오늘 얘네들이 이상한 거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막 하던 시절에는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유연하게 대처하고 굉장히 그 임기응변에 뛰어나신 선생님들을 보면은 그게 너무 부러웠었고 어느 정도 연차가 되고 나서는 그 강사의 그 로망, 인간 강사 분들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데서 저렇게 수업을 잘하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부러워했던 적이 많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 그 학원 외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열등감이라는 걸 느끼는 굉장히 쉬운 사회죠. SNS가 활달하게 되면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다들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다들 정말로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특히 내가 기분이 우울한 날 보면은 막 짜증나죠. 그래서 이 열등감이라는 거의 정의를 이 학원 생활, 제가 다른 분야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학원 생활 안에서 이 열등감이라는 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라고는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열등감을 정의부터 해보죠. 우리는 강사니까 열등감이라는 건 어떤 게 열등감인가? 열등감이 생기려면요. 일단 본인보다 잘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죠. 강사의 경우엔 나보다 훨씬 더 아이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강사를 받던가 아니면은 나보다 노력은 덜 하는데 나랑 성과가 비슷해 라던가 이런 경우도 많죠. 나는 저 사람보다 저 선생님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인식이 저 선생님이 낫다고 하면은 거기서 또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질투 뭐 이런 감정들이 생깁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음, 저는 이 열등감을 학원가에서 열등감을 제일 많이 느껴본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확신해서 말을 하냐? 저는 운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제가 근무한 학원들은 다 항상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저보다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어요. 경력이 저보다 많고 저보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학생들을 훨씬 더 많이 데리고 있고 수업도 굉장히 잘하고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 항상 넘쳐 흘렀어요. 유일하게 제가 어렸을 때는 유일하게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이가 젊다. 이런 거고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은 강사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쟤보다 경력이 많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제 갖고 있는 이제 프라이드 이제 버틸 수 있는 프라이드의 배경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저보다 잘난 분들이 많은 환경에서 계속 근무를 해 왔습니다. 처음에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목동에서 시작했다가 인천으로 갔다가 부천에 잠깐 있다가 다시 이제 목동으로 들어왔다가 대치를 병행하다가 지금 이제 목동에 전념하는 상황인데 제 커리큘럼상 보면 저는 항상 더 큰 학원, 좀 더 브랜드가 있는 학원으로 옮겨갔습니다. 나름 성공을 해서 인정을 받아서 이제 타고 올라갔죠. 가면요, 진짜 저 사람은 내가 넘볼 수 없을 만큼 잘한다라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고요. 심지어 저랑 같은 동년배 또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경력이 어린 선생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거를 그냥 눈을 뜨면 봅니다. 학원 가면 봐요, 그냥. 그런 와중에 제가 지금까지 성과를 내면서 끊임없이 이제 개선을 하고 발전을 해왔을 수 있는 그 노하우, 저만의 방법들은 다른 건 아닙니다. 일단 보시면 상대의 작은 실수나 단점이 이게 우리 눈에 띄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강을 본다고 했을 때
뭐 현우진 선생님의 인강을 수학 선생님이 본다 그러면 거기서 또 저거 저런 거 잘 못하네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 영어 강사니까 우리나라 일타라고 할 수 있는 이명학 선생님 수업을 봐도 아니 왜 저걸 저렇게 설명하지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서 우리가 정신승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무조건 과소평가를 합니다. 저는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저 실수를 왜 했을까? 내가 A라는 걸 설명할 때 가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나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저 선생님은 가라고 설명하고 저는 나라고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선생님이 가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 사람이 1타고 전국의 1타고 나는 아니잖아요. 그럼 왜 저렇게 설명을 할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확인하던가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도 이게 도저히 저게 아니다 싶으면요. 왜 저렇게 하는데도 저 사람은 전국의 1타인가? 다른 더 압도적인 이유가 뭘까? 라는 쪽으로 최대한 상대편의 장점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장점은 과대평가입니다. 아, 저보다 잘생겼다. 엄청 과대평가입니다. 저보다 판서를 잘한다. 과대평가입니다. 판서 진짜 판서의 신이 강림한 것처럼 생각을 해버립니다. 자, 그렇게 한 후에 그 과대평가한 장점에서 뭐라도 하나 캐내서 좀 배우려고 마인드를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자, 내용이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대상을 보고서요. 저 사람의 단점은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장점만 찾고 보고 저 사람은 저 장점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장점에서 내가 벤치마킹하거나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뭐라도 하나 찾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열등감의 대상과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뭔가 이제 같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거나 학원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요. 저는 무조건 그 사람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대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압니다. 아, 저 사람은 나의 실적을, 내가 지금 이 퍼포먼스를 인정을 진심으로 해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 누군가 나를 존경해. 누군가 나를 좋게 생각해. 누군가 나한테서 배운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기분이 좋죠. 어, 덕분에 인간관계가 좀 좋아진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 넣을 듯한 상대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저도 막 흥분하고 그 다음에 뒷담화도 많이 까고 우리 패거리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 만나고 하소연도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아니 왜 저런 이기적인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하나 라고 흥분이 되지만 좀 가라앉힌 다음에 진짜 진심으로 물어봐요. 정말 궁금해서 비난하지 않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이때 시간표를 이렇게 가져서 왜 갑자기 바꾸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유를 얘기해 주잖아요. 제가 상대를 비난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로 물어보면 대체로 진실되게 얘기를 잘 해줘요. 그리고 웃긴 건 듣고 나면 그럴듯해요. 네, 몰랐네. 그럴 수도 있지. 나 같아도 그러겠다. 뭐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내가 욕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죠? 어, 그럼 그 사람한테서 저 사람이 비정상적인, 공정하지 않은 언페어한 방법으로 나랑 경쟁해서 저 사람이 이겨서 거기서 열등감을 느꼈다면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진짜 웬만하면 대답을 해줍니다. 정말 대단한 노하우는 좀 더 친해지면 얘기해 주겠지만 대체로 친해지면 노하우라는 거는 다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 노하우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이거든요. 자기 자랑하는 거, 정말로 이 자랑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다 자랑합니다. 마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유치원에서 춤 배우고 노래 배우면 와서 자랑하잖아요. 네,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상대편이 대단한데 인정을 해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에 열등감이 느껴지고 뭔가 상황이 되게 짜증나고 불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등감을 뭐 때문에 느끼는지 한 발 물러서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대체로 내가 당장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은 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껴요. 그죠? 내가 당장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못 가진다고 생각하면은 열등감을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고 싶다.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위치에 서보고 싶다. 나도 저 사람과 같은 레퓨테이션과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가질 수 있는데 방법을 몰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정은 진심으로 감탄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스승이 생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많이 배웠어요. 네,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왜 잘하는 걸 보기는 쉬운데, 우리가 퍼포먼스를 같이 보는 건 굉장히 쉬운데, 왜 저렇게 설계를 했고, 왜 저렇게 행동을 했고, 어떤 반응을 예상하고 저렇게 했고, 이런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직접 듣기 전까지는. 그런 걸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영감도 얻고, 굉장히 많은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말도 안 되는 성공담을 들었을 때 일단은 믿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죠? 거짓일 수도 있어.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이진 씨 같은 케이스가 있었죠. 자기 투자해갖고, 주식 투자해갖고 돈 엄청 많이 벌었다고 청담동 부자 이진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다 사기로 밝혀지고, 유사 금융행위 해갖고 지금 깜빵 갔다 이번에 가석방으로 나왔나? 또 부모님이 그 투자했다 실패한 사람이 부모님 가고 살해하고 막 엄청난 일이 있었죠. 뭐 이런 때때로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성공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요.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정말로 믿기 힘들었던 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목동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때, 제 평균적인 급여가 한 1,500에서 1,800 사이였던 것 같아요. 월 평균 페이가. 그 정도 페이였을 때, 제 눈앞에 저희 학원 안에 있는, 강사들 중에 많이 버는 분이 한 2,000에서 2,500 정도 벌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내 상식의 범위 안에 있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상식의 범위 안에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강사 생활에서 2천 한 2천 넘게 버는 건 괜찮구나 라고 하다가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한 달에 1억 4천을 벌었대요. 학원 강사가. 고등 단과 강사가 1억 4천을 벌었대요. 그 제 인지 능력에 한참 한계를 뛰어넘었죠. 순간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아니 아니 어떻게 거짓말 아니야? 저거 생구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분은 당시에 과학 선생님이셨고요. 올림피아드 전국 1타 선생님이었습니다. 생물에서. 예, 그래서 여름방학 한 달 동안 1억 4천을 가져가셨다고, 캐시로 한 방에 땡기셨다고 얘기를 또 신뢰할 만한 원장님한테 들었어요. 그 해당 학원, 예, 대체 해당 학원의 원장님한테 들었어요. 그 심지어 제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 놈이었냐면, 가갖고 그 원장님이랑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 명세서 있죠. 지금 명세서. 또 봤습니다. 이제 화면으로 봤습니다. 저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제 눈을 한 번만, 제 안개를 넓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한번 잠깐 개인정보니까요. 다른 거 안 보고 진짜 지급이 됐나 그것만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진짜더라고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성공담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누가 뭐 한 번에 말도 안 되는 지에서 한 번에 200명씩 놓고 수업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일단 믿으세요, 일단. 일단.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믿으면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믿으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궁금하니까 내가 알아보게 됩니다. 내가 알아보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나의 성공의 단서들이 나와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단서, 성공할 수 있는 단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믿는다고 나한테 손해가 아니잖아요. 믿으면 되지. 누가 얘기했죠? 신이 있는지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신을 믿냐 안 믿냐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더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리하냐라고 했을 때는 신을 있다고 믿는 게 인생에서 더 큰 위안을 얻으니까 있다고 믿는 게 좋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일단 믿으면서 어떤 사정이 그 안에 어떤 디테일한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공을 만들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알아보다가 이런 겁니다. 나한테 금전적 이득을 원하는 상대는 사기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금전적 이득도 이런 겁니다. 내가 너한테 노하우를 알려줄 테니까, 뭐, 제 기준은 얼마냐면 100만 원 언더를 내라.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내면은 지금 화폐 기준 느낌으로 내가 너한테 내가 성공한 노하우를 다 알려주겠다. 저는 그럼 믿습니다. 왜냐면 그 100만 원 날려도 저 새끼가 사기꾼이라서 내 100만 원 들고 튀고 이상한 얘기를 해줘도 그냥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직도 이러고 속는구나. 왜냐면 그 100만 원이 없어도 제 인생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100이 넘어가거나 몇백, 몇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막 노하우를 1대1로 전수해준다.
뭐 맛집 레시피를 준다. 근데 몇 천만 원이다. 아, 이건 사기꾼 아닐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가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 세미나도 제 세미나지만 지금 최근에 강사 세미나들이 몇 가지 그렇게 생겼는데 궁금하시면 가서 들으세요. 저한테 자꾸 뭐 비밀 댓글이랑 쪽지로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가서 들으세요. 그거 5만 원, 10만 원인데 그거 들여가지고 한번 들어서 거기서 하나만 내가 학생을 한 명을 신규 학생을 한 명만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노후만 가진다고 해도 이득 아닙니까? 걔가 학원비 내는 거에 일부가 나한테 몇 달이고 들어올 텐데. 그래서 일단 금전적 이득을 그 정도로 원하는 상대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고 나한테 존경을 원하는 상대면 진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금전적인 건 됐고 나를 존경해라라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럼 우리는 존경을 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의 노하우를 얻고 나한테 이 사람이 전문 분야에서 내가 살면서 일이 생겼을 때 물어볼 수 있는 멘토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제가 하는 얘기 다 믿으세요. 완전 사기꾼인데. 네. 제가 하는 얘기는 정말로 제가 경험을 하고 이거 유튜브 박제잖아요. 그죠? 유튜브에 박제되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 중에 그 저의 주관적인 생각은 항상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본 거는 본 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 본 거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면 믿으셔도 됩니다. 네. 자, 이런 과정을 통하면 저는 대체로 열등감이 생기면 이런 단계를 통해 좀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보면은 열등감을 느끼면 상대편 열등감을 느낀 상대를 일단 장점을 보고 배우려고 좀 정신을 틀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너무 불쾌한 사람이 열등감과 불쾌함이 같이 오는 사람은 왜 그러나 진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열등감을 느껴서 너무 주체를 하기 없던가 너무 인생이 짜증나고 그러면은 일단 한 발짝 떨어져서 왜 느끼나 내가 뭘 갖지 못해서 그런가 그럼 내가 그걸 배워서 가질 수 있나 라고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것들은요 부모님이 부자라든지 아니면 유전적인 것들 뭐 키가 크다든지 아니면은 뭐 체형이 좋다든지 뭐 이런 거 체형은 요새 뭐 다이어트로 다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것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 몇 가지를 제외하면요. 대체로 대부분의 것들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기간에 얻냐, 단기간에 얻냐,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냐, 그렇지 않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요. 대체로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얻고 나면 아마 한 단계 성장되셨을 거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공담을 들었을 때, 내 이성적 한계를, 경험상 한계를 넘어서는 성공담을 들으면, 일단 믿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뭘 해봐라 라고 추천을 하면요. 일단 해보세요. 별로 크게 손해보는 일 없을 겁니다. 자, 오늘도, 어, 오늘도, 네, 오늘은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것들과 어떻게 제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렸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공지 겸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퀴트님과 술 한잔 해가지고, 라이브로 저희 커뮤니티란에 제가 글 올려놨죠. 이제 라이브로, 어, 간단하게 맥주 한 잔 정도 또는 술 안 드신 분은 물 한 잔, 뭐 음료수 한 잔, 포카리 한 잔 다 좋습니다. 예, 음료수 한 잔 들고 라이브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서 시간을 잡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요번 주 내일이 이제 마지막 반 개강입니다. 겨울방학. 예, 1차 개강이고 마지막 진짜 파이널 개강은 이제 1월 8일이고요. 그래서 개강 일정이 찾고 있고 개강 일정 사이사이에 설명회가 있고 설명회 말고도 자료 만들고 뭐 이렇게 교재 만들고 세팅하고 요새 제가 진짜 수업이 좀 잘해보고 싶어서 수업을 더 잘해보고 싶어 마지막 불꽃을 태운다 그래야 되나 해보고 싶어서 이거저거 고민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나지가 않아서 제 커뮤니티 공지에 올리고 나서 이렇게 날짜를 확정하지 못해서 죄송했는데 제가 보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2월 22일 수요일에 예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에 아마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밤 11시 반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선생님들 수업 끝나시고 들어오실 수 있게 한 대략적인 시간은 아무도 안 들어오시면은 저 혼자 떠들고 한 20분 있다 나가고요. 한 분이라도 들어오시면은 대화를 좀 나누다가 네. 한 30분 전후 조금 뭐 질문이 많고 막 그러면 한 맥시멈 1시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라이브 방송을 시험 삼아서 최초의 라방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세미나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말까지는 죄송하게도 제가 그 일정이 너무 많아갖고
아마 1월 초쯤에 아마 공지가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좀 재밌는 걸 기획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즐거운 하루,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워진 영하라는데요. 내일 영하라는데요. 예, 선생님들 모두 감기 걸리지 마시고 코로나 다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